26번 갑국의 중앙정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대응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만약 갑국의 중앙은행이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공개시장 운영을 한다면 국공채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26번 문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물가 상승이 우려될 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중 하나인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이 우려될 때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해서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물가 상승을 방지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에 영향을 미쳐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해서 본원 통화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즉, 공개시장에서 국공채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요. 공급이 증가하니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의 가격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채권의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매각에 따른 국공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보면 1번에서 공개시장 매각으로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고 국공채 수익률이 상승한다 라고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어느 국가에서 2022년에 10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소비자가 500대, 기업이 300대, 정부가 100대를 구매하였다. 팔리지 않았던 100대는 2023년에 모두 판매되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과 수입은 각각 0이라고 가정하자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3천만원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7번 문제는 국민소득 개정에 대한 문제로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일치한다는 조건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국민소득 균형식에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2022년에 생산된 자동차의 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가 각 경제 주체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기업, 정부, 그리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국민소득 균형식에서 수출과 수입은 제거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총 생산이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의 합과 같다는 폐쇄경제 국민소득 균형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질 수준에서 식을 세워보면 자동차가 1000대 생산됐으니까 생산량 Y에 1000이 들어가고요. 소비자가 500대, 그리고 기업이 300대, 정부가 100대인데 문제는 팔리지 않았던 100대가 있습니다. 즉 2022년에 생산은 됐지만 소비자, 기업, 정부가 구매하지 않고 재고로 남은 100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이야기할 때 투자는 크게 고정투자와 재고투자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정투자는 건설투자나 설비투자 같은 고정자산의 증가를 고정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증가를 재고투자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기업이 300대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정투자 300대를 의미하고요. 팔리지 않았던 100대는 자동차를 생산한 기업의 재고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이 투자는 고정투자 300대와 재고투자 100대의 합으로 총 4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의 생산 국민소득과 우변의 지출 국민소득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 변수로 표현한 국민소득 균형식을 명목 변수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3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 대수에 3천만원을 곱하면 생산 국민소득은 300억이 되고요. 소비는 150억, 그리고 투자는 120억, 그리고 정부 지출은 30억이 됩니다. 이렇게 2022년에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을 명목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국민소득을 300억 원 증가시켰다. 총 생산, 즉 명목 변수로 나타낸 국민소득이 300억 원 증가했죠. 2번, 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소비를 150억 원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투자는 120억 원이죠. 90억 원이 아니라. 4번에서 정부 지출은 30억 원. 5번, 순수출은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 수입이 각각 0이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변화하지 않았겠죠. 맞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27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은 어느 폐쇄경제의 국민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조세가 나와 있습니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되어 있고요. 이때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은 28번 문제는 폐쇄경제 국민소득 항등식을 변형해서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은 총생산은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식에 조세를 더하고 빼줘서 문제에서 묻는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민간저축은 총생산에서 조세를 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고요. 정부저축은 조세에서 정부지출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국민소득 항등식에 대입해서 총생산을 구해줍니다.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 자리에 각각 값을 대입해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총생산은 216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소비의 행태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1860이 나옵니다. 그러면 Y값과 C값을 도출했고 T는 80으로 주어졌으니까 민간저축은 계산을 하면 220이 나오고요. 정부저축은 조세에서 정부지출을 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28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갑국의 중앙은행은 다음 이자율 준칙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정한다. 테일러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I는 명목이자율, 파이는 물가상승률, 파이스타는 목표 물가상승률, Y는 총생산, Y스타는 잠재 총생산을 나타낸다. 29번 문제는 테일러 준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부터 보면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클 때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 인상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지금 이 이자율 준칙에 따라서 명목이자율을 정하게 되는데 맥스 함수로 되어 있죠. 맥스 함수는 이 0과 이 산식 중에 작지 않은 값, 크거나 같은 값이 함수값으로 도출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큰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0이 아니라 이 산식에 의해서 정책 명목이자율이 설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식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식에서 보시면 물가 상승률은 여기와 여기 두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1%포인트 상승하고 여기는 0.5가 곱해졌으니까 0.5%포인트 상승하게 돼서 결국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1.5%포인트 상승하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1.5%포인트 인상하게 되는데 여기는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없다.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가에서 봤지만 현재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 산식에 의해서 중앙은행의 정책 명목이자율이 결정되는데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상승률이 상승할 때 그 상승하는 폭보다 명목이자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때 명목이자율은 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큰 구간에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경우에 명목이자율이 더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 기대 물가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하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대 물가 상승률 하락폭보다 정책 명목이자율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다 극심한 불황이어도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파이 Y의 조합이 존재한다. 만약 테일러 준칙에서 이 산식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함수값은 이 맥스 함수라는 특징 때문에 항상 0의 값이 함수값이 되는데, 이것을 명목이자율이 0의 제약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이자율 준칙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물가 상승률에서 목표 물가 상승률을 뺀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잠재 총생산분의 총생산 마이너스 잠재 총생산, 이 부분은 산출량 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황을 이야기할 때 총수요 감소에 의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총생산이 감소하는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상정을 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도 하락하고 산출량 갭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총생산이 하락하게 돼서 이 산식 값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계속 낮추겠죠. 그런데 이 값이 계속 하락해서 0보다 작은 값, 즉 음수가 되는 구간에 들어서면 맥스 함수 값의 특징 때문에 0이 함수 값으로 되고 명목이자율 값은 0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음수로 만들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 명목이자율이 0의 제약에 들어서는 그 국면에 들어갔을 때 물가 상승률과 총생산의 어떤 조합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보기 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를 보면 투자가 실질이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을 때,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때 투자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관계에 있을 때 명목이자율이 0이어도 기대 물가 상승률을 높일 수 있다면 불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셔 방정식에서 명목이자율이 0이어도 기대 물가 상승률을 높일 수 있다면, 즉 민간의 기대 물가 상승률을 높인다면 실질 이자율이 감소 또는 음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실질 이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불황에서 투자 수요의 증가로 불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라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나를 설명할 때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큰 구간에서 실질이자율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기 라에서는 명목이자율이 0의 제약에 걸려 있을 때 실질이자율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기 나가 틀린 보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보기 다 라가 옳은 보기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야구 선수 A는 2003년에 연봉 8억 원을 받았고 20년 뒤 그의 아들인 B 역시 야구 선수가 되어 2023년에 연봉 12억 원을 받게 되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03년에는 80, 2012년에는 100, 2023년에는 151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어져 있고요. 야구 선수 A와 B의 연봉을 200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각 가치로 환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2012년이 100이니까 2012년이 기준연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2003년에 A가 연봉 8억을 받았고 20년 뒤 그의 아들 B가 12억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먼저 A의 2003년도 연봉 8억을 2012년도와 2023년 기준의 가치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해서 환산을 해보면 2003년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80이고 2012가 100이니까
2003년의 가치를 2012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2003년의 연봉에 80분의 100을 곱해주면 10억이 나오고요. 2023년은 동일한 방식으로 80분의 150을 곱해서 15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2012년이 10억이니까 2023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5배가 됐죠. 그래서 10억에 1.5를 곱해서 15억으로 도출해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2023년에 연봉 12억을 2012년도와 2003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2003년도는 6.4억, 2012년은 8억이 나옵니다. 보기를 하나씩 따져보면 먼저 A의 연봉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1번과 3번을 보면 A의 연봉을 2012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10억이죠. 그리고 A의 연봉을 2023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15억 원입니다. 그 다음 B를 보면 B의 연봉을 2012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8억이고요. B의 연봉을 2003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6.4억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5번인데 A와 B의 연봉을 각각 2015년도 가치로 환산할 때 2015년도 물가지수에 관계없이 A의 연봉은 B의 연봉보다 많다. 지금 각 연도에 A와 B의 연봉을 비교해 보면 항상 A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도 소비자 물가지수 관계없이 A 연봉이 B의 연봉보다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